자, 님들 반갑습니다. 제가 벌써 테슬라를 탄 지 10일이 지났고요. 키로수는 2700 정도를 탔어요. 오늘 영상은 제가 10일 동안 테슬라를 타면서 느낀 걸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주행감. 만약에 멀미가 심하시거나 혹은 같이 타는 가족들이 멀미를 심하게 한다 하시면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타던 차가 520D였거든요. 근데 그 520D가 승차감이 진짜 좋은 차더라고요. 이게 SUV와 승용차 차인지 아니면은 전기차와 디젤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13년 동안 모르던 이 노면의 질감을 지금 이 테슬라를 통해서 느끼고 있어요. 그리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언덕백이 조금조금한 거나 혹은 공사해갖고 노면이 좀 파인 것들 있잖아요. 똑같은 길을 가는데 그런 길이 있는 줄 진짜 몰랐어요. 그리고 SUV와 승용차 차이가 SUV가 좀 높잖아요. 그래서 같이 흔들리더라도 승용차는 아래에서 이렇게 흔들리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SUV는 한 칸 올라와서 좌우로 흔들리니까 이 차이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, 제가 운전을 해서 가는데 제 딸이 아빠 운전 좀 잘 좀 해 라고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때 현타가 왔어요. 왜냐면 차를 바꾸고 저도 아직 적응이 안 되니까 더 조심조심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. 다음으로 이게 전기차와 내연기 간의 차이 같은데, 전기차를 타면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. 그 부분은 진짜 좋아요. 왜냐면 시동 걸 때부터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. 시동 거는 차이 보고 갈게요. 자, 보고 오셨죠? 제 이전 차는 시동을 키면은 저기 100m 전에서부터 제 차 위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큰데, 이 차는 시동을 켠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게 전기차잖아요. 지하주차장에서 처음에 쫙 갈 때 아무 소리가 없이 고요하니까 진짜 좋다, 부드럽다라는 걸 느끼는데, 이거를 갖고 도로 주행을 하면은 느끼하다, 미끌미끌거린다, 살짝 그런 느낌이 나요. 떨림이 조금도 없이 깨끗한 도로는 가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계속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라고 하구나 라는 걸 딱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. 다행히 저는 멀미를 하는 편이 아니라서 잘 타고 있는데, 제 와이프랑 애기가 멀미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좀 걸리긴 합니다. 자, 두 번째, 원페달, 엑셀과 브레이크가 있으면 굳이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원페달로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. 찾아보니까 한 2, 3일 정도면 거의 다 적응을 하신다고 해요. 근데 저는 10일이 됐는데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. 적응이 안 된 것 중에 제일 불편한 게 탄력 주행 자체가 불가능해요. 예를 들면 지금도 고속도로를 쭉 달리고 있는데 내리막길이 나오면은 엑셀에서 발을 떼도 그냥 그 탄력으로 쭉 내려가는 경우가 많잖아요. 아니면은 국도에서 혹은 시내 주행에서 운전을 할 때 빨간불 바뀌면은 엑셀에서 발을 딱 떼고 브레이크로 속도 조절을 하는데, 그거에 적응이 돼 있다 보니까 페달에서 발을 딱 떼는 순간 차가 이렇게 꿀렁하거든요. 그럼 맞다 하고 다시 꾹 누르는데 이때 차가 되게 꿀렁꿀렁거림을 느껴요.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도 좀 불편함이 있어요. 하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많이 편해지긴 했지만 아직은 불편해요. 하지만 제가 이거를 꾸준히 적응을 하고 싶은 게, 밟고 떼고만 하면은 되잖아요. 양옆으로 갈 필요도 없이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편한 점은 있어요. 불편한 점 두 번째가, 지하주차장을 내려갈 때 브레이크에다가 발을 댄 상태로 내려가는 거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거는 내리막길에서도 엑셀을 밟아야 되니까 내 차가 확 나가면 어떡하지? 라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, 오토파일럿. 10일 동안 2700km 정도 탔다고 했잖아요. 근데 몸에 피로감이 거의 안 쌓여요. 이전 영상 보시면은 제가 오토파일럿 기능을 처음 사용한 그 날이 있는데, 그날부터 저는 굉장히 빡세게 오토파일럿을 이용했어요. 어떻게 이용했냐면은 밤 새벽에 올라오는데 완전 깜깜하고 비도 굉장히 많이 내려서 이 앞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. 그때 드는 생각이, 내가 이 상황에서 쫄고 오토파일럿 기능을 못 쓰면은 테슬라를 산 의미가 없다, 내 자신을 이겨내자, 겁먹지 말자 라는 생각에 바로 딱 이용을 했어요. 근데 진짜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느낀 게,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카메라 좀 가려지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속도 줄일게요 라고 하면서 속도를 제가 맞춘 것보다 살짝 낮추더라고요. 진짜 그 부분에서 놀랐고요. 새벽에 운전을 하면은 아무리 고속도로라고 해도 좀 어두운 부분이 많아요. 앞에 긴장을 하고 깜짝아, 남은 낙엽이 날아왔어, 긴장을 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, 얘는 아무래도 지가 알아서 라인을 잡다 보니까 여기 무지개 길에 길이 쫙 보이더라고요. 이거 보면서 진짜 다행이다. 처음이라 쫄리긴 하지만 적응 잘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자, 이러니까 좀 종교 같긴 한데 믿음이 확실히 생겨요.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 이용할 때는 오토파일럿으로 웬만하면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고요. 고속도로라는 말을 굳이 말씀드리잖아요. 이유가 길을 크게 나누자면은 고속도로, 국도,
고속도, 시내주행 그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. 고속도로는 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100% 확실히 믿어요. 근데 국도, 흔히 뭐 드라이브 코스라고 하는 그런 교외 길들 있잖아요. 거기서도 한번 해봤는데 앞에 차가 있으면 오토파일럿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를 잘 해요. 근데 제일 앞차선에 가서 저기 빨간불로 바뀌잖아요. 얘가 신호까지는 잡지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오 하면서 굿브레이크를 잡은 적이 있어서 그 뒤로는 상황에 따라서 오토파일럿을 키거나 끼거나 그렇게 하고요. 또 국도 길이 고속도로처럼 일자로 뻗어 있는 게 아니라 1차선이었다가 2차선, 2차선에서 1차선 변동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런 데에서는 애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거리는 경우도 있고 차선 라인이 없는 데는 또 휘청거리는 경우가 많아요. 국도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추천드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추천드리지 않기도 하는 반반 정도의 비율이고요. 마지막 시내주행에서는 저는 오토파일럿 버튼 빼고 다녀요. 궁금해서 해봤는데 300m 갔나? 안 되겠더라고요. 아무래도 오토파일럿을 하면 일자로만 가는데 시내도로는 뭐 차선 변경도 많고 좌회전, 우회전 이런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의 수가 일어날 수 있는지 진짜 정신이 없잖아요. 그때는 오토파일럿을 진짜 쓰지 않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그 상황에서조차 오토파일럿 얘 혼자 운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FSD 기능을 추가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 저는 아직 FSD가 없지만 그거에 대한 후기를 봤거든요. 그거는 그냥 택시예요. 기사님 안 계시는 택시. 여기 앉아서 위치 띵띵띵 찍으면은 얘 혼자 우리 집에서 저기 집까지 알아서 가더라고요. 주차까지 완벽하게 하고.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 기능까지는 말고 오토파일럿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해서 FSD는 다음에 구입을 할 예정이에요. 지금부터 너무 상위 클래스로 가면은 아쉬우니까 조금씩 단계를 올려갈 계획이에요. 근데 제 계획이 안 될 수도 있는 게 이게 23년식 모델 Y 롱레인지거든요. 근데 얘한테까지 FSD가 들어갈지 안 갈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거는 상황 봐서 얘를 쭉 더 타면서 오토파일럿을 즐기다가 FSD가 가능한 뭐 X나 뭐 사이버트럭 같은 걸로 자기 그냥 말이 그렇다고. 자, 이렇게 10일 동안 탄 후기를 말씀드렸고요. 조금 더 타다가 뭐 다른 의견이나 후기가 생기면 말씀드릴게요. 보시는 분들 중에 추천해주고 싶으신 이런 아이템들 있잖아요. 저도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제일 고민인 게 요 선쉐이드를 고정형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버튼 띡 하면은 접혔다 폈다 하는 그런 걸로 해야 될지 이게 제일 큰 고민이긴 해요. 지금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. 안녕! 댓글